태안 지역 해안에서 최근 3년간 17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안군은 해경과 소방서 등 5개 관계기관과 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홍성의 한 국도에서 차량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과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전국에서 2번째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서산 지역 내 실업자와 사업주 등은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충남 해역의 50%를 가지고 있는 태안은 서해를 대표하는 해양 도시 중 한 곳입니다.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연안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 태안군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에 나섰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방이 물로 가득 찬 갯바위에 한 남성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해경. 신속하게 보트를 타고 남성을 구조하러 갑니다. 지난달 9일 태안군 근흥면 부옥도에서 발생한 낚시객 고립사고입니다. 해당 남성은 혼자 낚시를 하러 왔다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고립됐습니다. 최근 3년간 태안 해안에서 고립 112건 등 모두 17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물때를 인지하지 못하고 해루질을 하다 길을 잃어 고립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지난달 4일에는 추석을 앞두고 70대 여성이 해루질을 하다 실종된 지 1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태안군은 최근 태안해경과 태안소방서, 8해안 감시 기동대대 등 5개 관계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망사고도 한 1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칼 분정과 또 기능의 적극적인 대응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확실한 유기적 조직체를 만들어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MOU 체결을 했는데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역할을 분담해 수행하게 됩니다. 태안군은 관제센터 영상 제공과 열화상 드론 수색 활동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맡습니다. 해경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총괄지휘와 조정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찰과 소방은 수색 및 교통 통제 그리고 구조, 구급 활동을 진행할 것이고 군부대는 연안 감시 체계를 활용한 예방 활동을 다각적으로 펼칠 겁니다. 그 밖에 우리 해안국립공원에서는 구조 수색 지원 및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겁니다.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태안군 등 6개 기관이 협력에 나선 상황. 갯바위 등 고립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출입 시 물때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개인 차원의 안전수칙 준수도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홍성의 한 국도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6시 50분쯤 홍성군 갈산면 내갈리 국도 29호선에서 승용차와 승합차 등 3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 승용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50대 승합차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과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서산시를 지정했습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노동부가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안정과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서산 지역 내 재직자와 실업자의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지원 한도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등이 상향됩니다. 또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직업 능력 개발 지원 등에서 우대받게 됩니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 8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도 지정됐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이 실업자와 재직자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전반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아주 다양한 지원 사업을 구체화해서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청투데이 기자입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부실한 자료 제출이 집중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상근 교육위원장은 18일 감사 모두 발언에서 첫날부터 자료 부정확 누락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시정을 하지 않았다며 반복적 오류로 이미 신빙성을 잃은 자료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동일 사안의 수치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위원장은 똑같은 사안인데 도교육청 자료와 교육지원청 자료가 제각각이라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완전히 따로 움직이는 따로국밥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회가 직접 통일 양식을 제작해 교육지원청에 배포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이지윤 의원은 오류를 줄이기 위해 의회가 양식까지 만들어 공유했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은 이를 무시하고 자체 양식으로 제출했다며 의회 요구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창익 충남교육청 부교육감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했고 시정할 수 있는 건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탱크로리에서 불이 나 35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18일 밤 9시 10분쯤 당진시 당진-대전고속도로 대전 방향 당진 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탱크로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탱크로리 일부가 불에 탔으며 가스 폭발이나 유출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0대 남성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진화 작업으로 도로가 한때 차단돼 차량 정체가 빚어졌으며 밤 11시쯤 일부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일 천안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됩니다. 충남경찰청은 국과수와 함께 최초 발화 지점을 중심으로 증거물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건물 내에 있던 경비원과 소방안전관리자 등 직원 3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15일 새벽 천안 동남구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60시간 만에 완진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19만여 제곱미터 물류센터가 모두 불에 타며 의류와 신발 등이 모두 소실됐습니다. 충남도가 2026년 상반기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는 올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선정된 농업인입니다. 세대당 5억 원 한도에서 이미 대출된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은 내년 1월까지, 대출 연장은 다음 달 18일까지입니다. 충남도는 평가를 거쳐 내년 1월 신규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상습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상습자 533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체납자입니다. 체납액 규모는 모두 217억 원이며 이 중 160억 원이 지방세 체납액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체납액 등 주요 정보는 충남도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농축산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 1호를 조성합니다. 19일 충남도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충남경제진흥원 등 기관과 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펀드는 도내 농축산식품 기업 발굴을 주요 목표로 하며 참여 기관들은 기업 정보 공유, 자금 연계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펀드 규모는 100억 원으로 충남도 30억 원과 정부 민간 투자금이 포함됩니다. 충남도는 펀드 운영을 통해 지역 농축산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분야 창업 활성화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안 박물의 해를 운영 중인 태안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약 1,567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8%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충남도 내 15개 시군 중 철안과 아산, 공주와 당진에 이어 5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월별로는 10월 방문객 수가 221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대비 22.4% 증가했습니다. 태안군은 연말연시에 열리는 해넘이 해맞이 행사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겨울철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에 대비해 내년 2월까지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홍성군은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방제단을 운영하고 농가에 예방 문자를 발송하는 등 방역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거점 세척 소독시설 3곳을 운영하고 축산 내 소독시설 가동 여부와 출입자 통제 상황 등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7개 군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청양군과 연천군, 신안군 등 지자체가 참석해 시범사업 운영 방식과 지역 특화 모델, 지역화폐 순환 구조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7개 군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으며 청양군은 향후 시범사업 지침 확정과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등 준비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청양군이 2026년도 예산안을 5,678억 원 규모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155억 원 늘어난 규모로 예산안에는 농업, 농촌 분야 1,552억 원, 정산 다목적 복지관 건립 78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청양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550억 원을 비롯해 인구 소멸 대응과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중점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지역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이 지난해보다 7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8.6헥타르로 이는 지난해 발생 면적인 34.5헥타르보다 약 7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원은 지난해 겨울 전염원이 될 수 있는 괴양가지를 적극 제거한 효과가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농기원은 수확 작업이 진행되는 시기인 만큼 철저한 소독을 강조하며 겨울철 괴양 제거 등을 통한 감염원 차단을 당부했습니다. 서산에 새로운 시민 휴식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16일 풍전저수지 일원에서 풍정저수지 둘레길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등 6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둘레길에는 산책로 2.5km와 야자 매트길 1.3km, 쉼터 6개와 주차장 등이 들어섰습니다. 앞서 서산시는 지난 2023년부터 실시 설계와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등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6월 공사를 시작해 지난달 모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이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농업기술원은 재해대책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겨울철 피해가 반복되거나 우려되는 도내 120곳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원은 비닐하우스와 축사, 해가림 시설 점검과 함께 보온 난방 관리 등 장목별 기술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를 활용해 3천여 취약농가에 기상정보와 대응 지침을 실시간 제공할 방침입니다. 오늘 24일까지 연안안전사고 위험 예보 주의보가 발령됩니다. 해경은 이 기간 조류 흐름이 강해 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방파제 출입을 자제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해경은 갯벌과 해안가 등 사고 다발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 상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